네. 손실보상법을 통과할 때도 그렇고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네. 그 이후에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집돌이만 해가지고 또 내부에 논쟁이 많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제 메인 분야가 아니라서 이제 이쪽 담당하는 의원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50조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저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나 다들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됐다. 윤석열이 50조 가져나왔으니까 우리도 우리도 같이 가자. 야당이 또 반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데. 근데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100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핑퐁으로 여기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넘기고 네. 정부까지 이렇게 돼서 그때 11월인가 12월에 제가 뭘 깔고 앉기라도 좀 하자. 지금 그때 뉴스 본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 그 가계 대출이 급증한 거가 기사가 실렸어요. 이게 몇십 조더라고요. 그 전년 대비. 네. 그럼 그만큼을 대출을 했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우원식 의원님이 PPP, 한국 PPP법을 발의를 하셨고, 근데 그게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 임대료나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손실보상에 다 포괄 못 되는 데도 너무 많고, 그러니 뭐 지원금 형식으로 좀 하자. 대선 시기가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 평소면은 안 된다 그랬겠지만 대선 시기에 서로 푸자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의원님은 네. PPP론에 대해서 네. 언제 알게 되셨어요? 그것도 그때 우원식 의원님 그때도 제가 이제 열린 캠프 때 저희 그 전성 캠프 때 제가 이제 하여튼 어떤 계기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원식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랬죠. 우리 시민들은요, 네, 작년부터 소리 질렀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군요. 그 페이체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는 이번 경선 때 알았어요. 그죠? 네, 경선 때도 알았고요. 시민들 뭐 제가 목소리 들어주셔야 다들 말씀드린 것처럼 제 분야가 아니다고 네. 저는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 분야에 충실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병덕 의원님 손실보상법 하셨기 네. 때문에 내가 먼저 나갈 수 없지 않냐. 하셔야지 제가 뒤에 뒷받침해드리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도 국회에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머리 깎는 건 특별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머리는 소중하니까. 그 자신이 작년 이맘때 제가 코로나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네네. 딱 1월 말인데 네. 그때 약 한 달간 무수한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제 머리로 만든 법이 아니라 제 발로 제 귀로 만든 법이 코로나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진짜 입에다가 손실보상 자영업 소상공인 달고 살았고, 제가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숱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숱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우 부끄럽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근데 그 소상공인의 문제가 특별히 그분들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라 국가가 멈추라고 해서 그것을 복종해서 멈췄는데, 네. 그 멈춤으로 인해서 생긴 손실에 대해서 멈추라고 한 사람이 져야 되나요? 멈추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이 져야 되나요? 멈추라고 한 사람이 손실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 된 건지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손실이 발생한 만큼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빚더미가 멈추라고 한 사람,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아서 선량하게 수행한 국민이 빚더미에 나앉는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굳이 이제사 이거 하는 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여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머리 무겁다기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이라도 하는 이유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아무리 급하게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5월 말일 텐데, 그러면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4달 동안에 버텨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14조, 그 중에서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것이 뭐냐면은 320만원한테 300만원씩 주는 9.6조인데 300만원 가지고 4개월을 버틸 수 있나요? 어렵죠. 300만원 가지고 4개월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좀 늘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9월 6일날 돼서 급하게 마련해도 5월 말인데 그때 마련할 때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이 생계,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마지막 추경이니까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금액이 14조로는 택도 없다. 맞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미안한데 제가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한 달에 200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700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유, 700 가지고는 전.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하는 거야. 네. 최소한 한 달에 200은 돼야지 버티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래서 2월달 한 달, 3월달 한 달, 5월달 한 달, 4월달 한 달, 5월달 반달. 그래서 최소한이 700인 겁니다. 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700이면 320만원에 700 이렇게 하면은 20조가 넘어가잖아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지난 11월, 12월 해서 그 위드 코로나가 잠시 시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네. 시행이 돼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까지 장사하고 해서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 기준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네. 무수히 많은 사각지대를 그렇죠. 모든 경우를 거의 다 들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심하고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빚을 지고 살지 마라 그랬습니다. 빚을 지고. 네, 빚을 지고 살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빚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자식이 많이 아파서 수술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버님 그 빚을 지고 살지 말라 그랬다라는 것 때문에 빚 안 지고 그냥 약으로 버텨보려다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저 빚 안 졌으니까 잘했죠. 비록 손자는 죽었지만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래 네 빚 안 져서 잘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바보 같은 새끼야 사람이 먼저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기재부에서 왜 추경을 이만큼밖에 안 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재부가 추경을 본인들 스스로는 더 이상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판사들이 이 파기할문 누가 썼어? 라고 기록에 남는 것처럼 누구 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록이
본인들에게는 가장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아이고.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불명예라고. 저는 진짜 속으로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 부채비율을 지금 좀 높아져야지. 재난 시기에 부채비율이 안 높아지면 어떡해. 아, 사람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방역 관련해서도 저희가 항상 말했던 게 뭐냐면 그 업종별 분류표를 가지고 방역을 정하지 말고 현황을 가지고 방역을 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돌잔치 전문점이 여러분 결혼식장하고 비슷합니까? 식당하고 비슷합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2명 내지 4명 이상 못했습니다. 이게 현황을 중심으로 한 겁니까? 분류표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부채 비율 이것이 기록에 남고 그것을 몇 프로까지 갔는지에 대한 그때 공무원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럼 공무원 바꾸면 되겠네.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바꾸면 되겠네. 제가 아까 예를 사람으로 들었던 바꾸면 되겠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빚을 지지 말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 사람이 큰 병이 나서 수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들을 살려야지 그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재정이 튼튼해집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IMF 때 일부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데 포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2008년 모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때 또 포기하고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고 이렇게 비행기 로켓 쌓아 올리고 계속 1단 포기하고 2단 분류해서 포기하고 3단 분류해서 포기해서 그 꼭대기에 있는 탄두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 만들고 싶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제를 맡았던 분은 뭐라고 했냐면 엄청난 투경을 하면서 국가는 단 한 명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사람이 먼저라고 가지고 계실 텐데 왜 우리 기재부는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재부랑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주인이신 국민이 선택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것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방법이 딱 하나뿐이네요.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기재부 관료들의 그 엉터리 같은 생각을 뜯어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네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대통령 잘못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 뜯어 고쳐야 되겠네요. 아 참. 대통령님께서 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결심해야 돼요. 예.